여러분, 혹시 2026년부터 우리 동네 전기요금이 다른 동네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온 전기요금 지도의 변화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가가 주는 싼 전기를 마음껏 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실시간 요금제라는 엄청난 변화가 곧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단순히 매달 내는 요금이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부의 흐름과 부동산 가치마저 뒤바꿀 거대한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집과 내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잡한 정책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면서 다가올 요금 폭탄을 피하는 완벽한 생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전력의 텅 빈 금고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한전의 부채는 무려 206조 원에 달하며 사실상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금고가 쩍쩍 갈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다행히 요금이 동결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곧 터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싼 맛에 쓰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가정용 요금을 추월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요금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빚을 내어가며 싼 전기를 공급해주던 중앙집중형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명백하고도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요금을 통제해주길 바라던 시대에서 벗어나 개별 기업과 가게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싼 전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확실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전력망 대변혁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를 쓰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완전히 다르게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은 어디서 전기를 쓰는가를 묻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일명 LMP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축은 언제 전기를 쓰는가를 따지는 실시간 요금제, 즉 RTP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전국 어디서나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만 똑같으면 거의 비슷한 요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발전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전력 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에 전기를 쓰는지에 따라 요금표가 수시로 바뀝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매월 전기고지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새로운 두 가지 공식입니다. 먼저 공간의 제약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LMP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를 쓸수록 엄청난 거리 페널티를 물게 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대부분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수도권으로 아주 길게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송전망을 길게 사용할수록 발생하는 막대한 운송비와 혼잡 비용을 수도권 주민과 기업들이 직접 요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수도권 전체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전력요금이 비싸지는 1순위 페널티 구역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방으로 이사가면 요금이 가장 쌀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발전소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 지역의 송전망이 얼마나 혼잡한지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동단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페널티는 특히 전기를 물쓰듯 써야 하는 첨단 기업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첨단 제조업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공장이 비싼 수도권에 계속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의 비싼 전기요금 폭탄을 매달 맞고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기가 남아도는 발전소 근처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끼고 정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공장이나 사옥을 지을 때 교통이나 학군보다 에너지 조달 비용이 싼 곳이냐를 최우선으로 따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로 새롭게 추가되는 셈입니다. 바야흐로 생존을 위해 싼 전기를 찾아 짐을 싸는 거대한 산업 대이동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제약, 즉 실시간 요금제, RT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요금제란 말 그대로 전기요금이 마치 주식시장의 주가처럼 하루 종일
분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제도입니다.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현재 몇 시인지, 사람들의 전력 수요가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전력 단가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달 평균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짐작하며 무심코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가에만 의존하던 안일한 소비 습관은 머지않아 치명적인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력망이 가장 혼잡한 피크 시간에 덜컥 에어컨이나 건조기를 돌렸다가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꼼짝없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벽에 걸린 시계뿐만 아니라 24시간 요동치는 에너지 시계의 눈치를 보며 전기를 써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이 사장님은 늘 그렇듯 새벽 6시에 출근해 빵을 굽고 더워지는 오후 2시에 매장 에어컨을 세게 틉니다. 그리고 퇴근 무렵인 저녁 6시 30분에도 여전히 오븐과 에어컨을 켜둔 채 저녁 장사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요금제에서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루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요금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요금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저녁 피크 시간대는 말 그대로 요금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피크 시간대라는 사실을 잊은 채 무방비하게 전기를 쓰다가는 올 임대료와 맞먹는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비즈니스 루틴은 과연 새로운 요금제 앞에서도 안전한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2026 에너지 생존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나타내는 공간축이고 가로축은 전기를 언제 주로 쓰느냐를 나타내는 시간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금이 비싼 수도권에 살면서 전력망이 가장 혼잡한 피크타임에 전기를 펑펑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라색 구역, 즉 공간과 시간의 불리함을 동시에 겪는 가장 위험한 구역에 속하게 되어 경제적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반대로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에 위치하면서 싼 시간대에 골라서 전기를 쓰는 유연성을 갖췄다면 하늘색 전략적 우위 구역에 서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요금 폭탄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조건 이 매트릭스의 왼쪽 아래 안전한 구역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게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이 매트릭스의 왼쪽 아래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를 스스로 저장하고 통제하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과 ESS, 배터리에 있습니다. 요금이 싼 새벽 3시나 태양광 전기가 남아도는 한낮에 값싼 전기를 끌어와 우리 집 ESS 배터리에 가득 충전해둡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전기요금이 잔인하게 폭등하는 피크 시간대가 오면 외부 전력망을 뚝 끊어버리고 자급자족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싼 외부 전기를 쓰는 대신 새벽에 몰래 충전해두었던 내 배터리 속에 싼 전기를 꺼내 쓰는 똑똑한 전략이죠. 사람이 일일이 플러그를 뽑을 수 없으니 AI 기반으로 전력 소비를 알아서 제어해주는 스마트 가전과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은 집이나 매장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옵션이 될 것입니다.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단호합니다. 전력망이 꽉 막혀 매달 수십억 원의 요금 할증이 붙는 수도권에 남는 것은 사실상 기업 성장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단순히 땅이 싼 곳을 찾는 것을 넘어 전력망에 여유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략적 거점으로 아예 짐을 싸서 이전하게 됩니다. 이런 지방 거점에서는 요금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제도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사 비용이 엄청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이 그 초기 비용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친환경 규제, RE100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 전력 지도를 따라 남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현재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5가지 3초 진단 체크리스트를 주목해 주세요. 첫째,
우리 사업장이나 집이 몇 시에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둘째, 요금이 가장 비싼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전력 사용을 자동으로 줄여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셋째, 지금 살고 있거나 사업하는 곳이 요금 할증이 붙는 수도권 페널티 구역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넷째, 소규모 배터리나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몇 년 만에 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새로 건물을 계약할 때 그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등급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 중 아니오가 3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에너지 소비 방식을 밑바닥부터 다시 설계하셔야만 합니다. 2026년의 요금 개편은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가 커지는 단순한 벌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국가가 주는 대로 전기를 받아쓰기만 하던 수동적 소비자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붕에 태양광을 달아 내 전기를 직접 만들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모아두었다가 비쌀 때 비싸게 파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똑똑하게 생산하고 저장하며 거래할 줄 아는 에너지 프로슈머만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에서 큰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전기요금 지도의 대변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전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전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견고한 생존 블루프린트를 꼭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생존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